안녕하십니까. 한 번쯤 부자컨닝 시간입니다. 희망찬 새해 첫 주 잘 보내셨죠? 저는 새해 첫 주에 가고시마에 다녀오느라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출발 전에는 충분히 시간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학한 아이들을 두고 다녀오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분주하더라고요. 여행 준비가 아니라 집안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어요. 학령기 자녀들 두신 청취자들께서는, 방학 중인데, 어떠세요? 너무 바쁘시죠? 아이들 방학하면, 뭐, 전업주부든, 워킹맘이든, 더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데요. 방학이라고 아이들은 늦게 일어나려고 하죠. 그러면 막 출근 준비할 때는요. 아무튼 몸도 마음도 더 분주해져요. 이게 매번 막 동동동동 거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문득 예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애들 먹이고 입힐 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은 줄 알아라. 뭐 이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냥 누구나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또 다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된다고 할까요? 어떤 동력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 계속 독감이 너무 유행이라고 하죠. 뭐 A형 독감, B형 독감이 막 동시에 유행한다고 하고 뭐 그것뿐이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간다고. 뭐 독감 예방 접종을 했지만 독감이 걸리는 이유는 잘 아시죠? 왜 그 해마다 올해는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다, 어떤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 유행할 것 같은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그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A형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해서 A형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그러면 A형에는 대비가 되는 거지만 B형 독감은 걸릴 수 있는 거죠. A형 독감은 독성이 강하다고 해요. B형 독감은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고요. 이거보단 이게 낫다. 이거보단 저게 더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독감 걸리지 않고 앓지 않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는 손 잘 씻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숙면하고 해서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겨울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친절과 절친은 같은 한자를 쓰는 거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왜 일본에 다녀왔잖아요. 그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는 젊은 친구였는데 오래 살았대요. 인생의 절반은 뭐 일본에서 살았다 이러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그 사무라이 마을에 가기 전에 사무라이 3가지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뭐 그 중에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왜 사무라이들이 싸움에서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라이는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알복식을 열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스스로 죽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할복을 하게 되면 당장 죽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기 때문에 할복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왜 단번에 목을 쳐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 그 목을 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친절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끊어주는 것이고 그 행위 그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목을 치는 사람이 그 목을 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이거나 뭐 친구였기 때문에 뭐 절친이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절친은 내 목을 단번에 끊어줄 친구라는 거죠.
왜 가이드가 이게 그 말을 약간 유머러스하게 말하는데, 얘 내 절친이야 라고 말하는 건, 얘는 내 목을 끊어줄 친구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목에 손짓으로 목을 이렇게 커트하는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말하는데,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이걸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이 친절한 부동산에 대해서, 친절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할복자 뒤에서 목을 쳐주는 역할이 가이샤쿠래요. 이 가이샤쿠를 하는 사람이 가이샤쿠인. 이 또 가이샤쿠가 또 이 무예에 출중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 또 실패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이샤쿠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또 가이조라는 도움을 주는 또 사람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뭐 가이샤쿠인이 실패를 해서 이렇게 목을 여러 번 치게 되면 이렇게 난자 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니까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이 가이샤쿠인은요, 이 절단한 목을 들고 이 검시관 역할을 하는 가이조에게 이렇게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하니, 이 친절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너무 어려운 거구나. 이게 새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업계에서 알게 된 저보다 한참 연배인 컨설턴트가 있었는데요. 경력은 제가 더 있지만 그분이 연배가 좀 있으셨는데 자기네 회사 중개법인에서 그 한 임원이 거래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객의 물건을 이 교환 계약을 한 거죠. 교환 거래를 통해서 물건 하나를 의뢰했는데 이 교환 계약을 여러 건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토지를 건물로 바꿔주고 건물을 또 다른 용도의 건물로 바꿔주고 그 건물을 다시 토지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거래를 하면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 교환 계약이라는 게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소유권을 거래하기도 해요. 물론 부동산과 부동산을 거래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간 거래를 할 때는요, 매도와 내 부동산을 팔고 상대방 부동산을 사는 이 두 가지 계약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많이 들죠. 내 거 그냥 팔고 말아버리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내는 거고 안 내게 되면 안 내는 건데,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취득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좀 이게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물건 가격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웃돈이라 그래서 현금을 더 얹어주는 그런 계약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받을 때 웃돈을 준다, 웃돈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고객이 수차례 이 교환 계약, 교환 거래를 이렇게 반복하면서요. 사실 이게 다만 알까요? 왜 주식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 수수료가 더 많다고. 이게 거래할 때마다 거래 비용이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이 되면서 이 재산을 탕진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중개하는 임원, 이 사람이 바란 게 뭐였을까요? 수수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재산 증식시켜 주려고 그렇게 거래를 이렇게 빈번하게 했다라고 믿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결국 이분이 자살을 하셨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최종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컨설턴트들도 많고 그런 중개사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도덕적인 비난을 정말 면할 수 없는 또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한 그 임원, 그 거래를 했던 중개법인의 임원은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출근하고 있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유, 마음이 더 아파지는 거죠. 참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업을 한다는 거, 네. 어떤 자기가 밥 벌어먹는 일들, 우리가 프로페셔널하다라는 뜻에는, 정말 목숨을 건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하는 거지만,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생계를 이어가고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거래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담당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중개사거나 변호사거나 어떤 부동산 거래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면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실력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 플러스 높은 도덕성도 요구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교육, 자발적이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참 어려운 직업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동산 관련 업무는요, 이렇게 고액의 자산을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계속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또 배가해 나가야 되고, 높은 도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나만 혼자 잘해서 되냐? 협업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확한 사실을 이렇게 서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게 협업하는 상대방에 대한 도리이고 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 협업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뭐 잘못하다가 친절한 부동산 거래에 연루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어제 슬로우 스타터라는 책을 읽고요. CNN 설립자인 테드 터너의 아버지 얘기를 좀, 이거 좀 알아도, 새롭게 알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테드 터너의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사업체를 인수한 빚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거래를, 테드 터너는 반대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테드 터너는 아버지의 자살로 귀결됐던 사업적인 실패죠, 명백한. 어떤 그 사업적인 실패를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자살하시면서 유언장을 남기기를, 이 사업체를 매각해라. 이렇게 유언했던 그 사업체를요,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그 사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도록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살려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CNN을 설립해서 물론 방송사 인수하고 뉴스 전문 채널로 이렇게 방송하겠다라는 그런 모든 주장을 다 관철시키면서 또 성공을 했죠. 테드 터너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유한 토지가 200만 에이커라는데, 저는 이게 단위도 단위지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거야.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읽어보니까, 미국 동부의 아일랜드주하고 델라웨어주, 주 두 개를 합한 것보다도 넓다니, 뭐 보통 그 주를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 두 개를 합쳤다. 그러면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로 여의도 면적하고 비교하잖아요. 여의도 면적의 954배 정도래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954개 있는 거예요. 테드 터너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제가, 이거 좀, 나도 좀 새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말이 있었는데,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라고 해요.
이거예요. 날 이끌어라. 할 수 있으면 날 이끌어. 그러나, 그럴 수 없으면 날 따라. 근데 이도저도 아니야? 그럼 내 길에서 비켜. 뭐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한 번쯤 부자컨닝 청취자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테드 터너와 같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나를 이끌 수 없으면 나를 따르고, 나를 따를 수 없으면 내 길에서 비켜라. 예. 네, 그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한 번쯤 부자컨닝 주제, 친절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야기, 친절하게 느끼셨나요? 해야 할 투자, 하지 말아야 할 투자를 분별해야겠다는 마음, 또 뭔가 결단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는 그 청취자들께서는 한 번쯤, 예, 한 번쯤은, 네, 한 번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한 번쯤 부자컨닝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 번쯤 부자컨닝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